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제 그 교원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한진 중입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설명해 와주셔서 네, 여기 있는 인원은 이승민 중이라고 사령관님 이제 통역장교 겸 이제 작게 이제 분야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이제 통역장교 중 한 명입니다. 아유 박수까지 하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역장교를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 이제 통역장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해병대 포션에서 이제 온 인원들은 옛날에는 이제 그 해군이랑 지원 시기가 겹쳐가지고 둘 중 하나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해병대도 일정 다 다르게 해서 같이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병대란 조직이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로 뭐 가끔 해병대 영상이나 뭐 뉴스로 이렇게 보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들 있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 해병대가 정확히 어떤 임무를 하는 조직인지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뭐 육군은 지상전을 하고 해군은 배를 타고 나가서 싸우고 공군은 비행기 타고 싸우고 이게 너무 명확한데 해병대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지 저도 이때 알기 전까지는 좀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실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선봉부대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해병대 이제 군가들 같은 거 보면은 선봉부대, 6회공에 앞서 정군에 앞서 선봉하는 부대 뭐 이런 자부심도 있고 뭐 국가전략기동부대 뭐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병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임무들인데 상륙작전이나 연합항도 이제 뭐 강제진입작전이라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거의 동일하게 보면 되는데 수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시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용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제 저희 상륙작전 하시면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나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게 제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도 이제 그 당시 한반도가 있으면은 북한이 낙동강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적의 허리를 저희가 끊어버린 거예요. 병력을 투사함으로 인해서 인천이라는 곳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제일 또 유명했던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건 물론 육군들이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상륙작전을 해병대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이제 담당한다. 그리고 이제 신속기동부대 역할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속기동부대라고 하면은 뭐 국가의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의 뭐 어떤 특정 지역에 재난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또 선봉해서 나가서 대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북 지역과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어서는 재난 이제 좀 자연재해가 생겨서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기면은 또 저희 해병대들이 가서 활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산불 진화하고 있는거나 뭐 주민들 대피시키고 있는 장면들도 좀 많이 연출됐고, 그리고 지상작전 같은 경우에는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는 상륙을 해놓고서는 저희가 바다에 이제 항을 이제 개척해놔서 아군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고서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저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을게요. 육군부들 고생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고요. 같이 육군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지상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육군의 비슷하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고 지상작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전차나 장갑차나 이제 그런 공병 기능이라든지 그런 전투 기능들이 모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하고 나서부터는 육군과 이제 똑같이 지상 전투제대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해병대라는 조직이 그냥 대충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병대 통역장교라고 하면은 이게 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소수정이라는 점인데요. 이게 제가 세부적인 인력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 10명 내외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모두 이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역 단톡방 가도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사실 그래서 너무 잘하시기도 하고 특히 절대 다수가 사령부에서 다 같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가족 같은 좀 분위기가 많이 나 있어요. 사이도 좀 서로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이제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드도 있는 게 이제 예비역 선배들까지 해도 사실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비역 선배들하고도 저희가 좀 되게 잘 아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비역 선배들도 뭐 이제 취업 정보가 있다든지 뭐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해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사실 그거 아니어도 자주 불러서 밥을 잘 사주세요. 네,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되게 후배들을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 해병대 통일장교를 오느냐? 다른 뭐 타군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병과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통일장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압도적인 장점들이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수도권 근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가 아까 10명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10명 정도 중에서 1명은 포항에서 근무를 합니다. 1사단에 이제 그 자켓 참모실을 편성이 돼서 이제 통일장교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서울부터 제가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고 1명이 가면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해병대 사령부로 갑니다. 해병대 사령부의 모든 외국군과의 협조라든지 회의라든지 뭐 작게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이제 그 국에 관련된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장교에 대한 소유가 압도적인 곳이 이제 사령부거든요. 사령부라고 하면은 저기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바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래 용산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용산에 살았을 때는 차 안 막힌다는 기준하에 차로 한 50분 정도면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가까웠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사령부에서 지금은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약속이 생겼다. 수도권에 갑자기 당일에 저 근무하고 있는데 야 퇴근하고 뭐 밥 먹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만약 제가 타곤에서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3시간을 운전을 해서 저기를 가야 돼. 해병대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 오케이 하고 50분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버스를 타도 돼요. 버스를 타도 사당역에 한 40분이면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메리트가 많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 환경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령부로 모든 통장들이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각 기능별로 이제 그 통장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정작군 뭐 이렇게 해서 뭐 인사 정보, 뭐 작전, 뭐 군수, 뭐 기획, 정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처와 이제 실에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나는 통번역만 너무 하면은 좀 막 지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자원하고 좀 원한다는 그거 하에 좀 뭐 새로운 경험들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해외 출장이 또 해병대 통장에 또 다른 이제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외국군이라 특히나 좀 교류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산업작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기본 전제가 저희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군들이랑 꼭 같이 해요. 전제가 거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활동들도 거의 미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타군들을 제가 좀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군 중에서 아마 외국군들이랑 교류가 제일 많은 그 부대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군 생활하면서 그래도 올해 태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7번을 갔다 왔습니다. 국외 출장을. 그래서 이게 인원들은 적은데 외국 갈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할당되는 이제 그 출장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위 인관을 하고서 중위 진급하기 전에 한 번 혹은 2번을 정도를 갔다 옵니다. 공무원 출장. 그러다가 이제 뭐 외국과의 조금 그런 접점이 많아져야 된다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막 1년에 한 3번, 4번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그 국외 출장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통일장교를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병대는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선배들도 소수긴 한데 이런 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해군통일장교회랑 이제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군통일장교회랑 같이 일자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해군통일장교회 회장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때.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가족 느낌으로 같이 일적 이제 그 교류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수도 똑같아요. 인관을 같이 합니다. 해군 해병대가 이제 그 진해서 같이 인관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좀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 서로 만나면 선후배 나누기도 편하고
이제 그래서 그 1년에 2번씩 정기 이제 모임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보는 해군 선배라 해도 뭐 해병대라고 그러면 어쨌든 내 후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잘 챙겨주시거든요. 우리 해군 선배들도 밥을 잘 해주십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해외 출장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덧붙이자면,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저는 출장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서 어디를 가면 출장을 많이 다닐까, 특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타군에 비해서 출장을 많이 간다고 해서 해병대를 골랐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정말 많이 갑니다. 정말 많이 가고, 저도 정말 올해 갈 때를 확인해 보면 오키나와, 하와이,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군복 입고 해외 가서 근무하고 하면 정말 자부심도 엄청 느끼고, 이래서 내가 해병대 통역 장교로 왔구나 하는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저희 소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출장을 갈 기회는 타군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위가 간다는 건 조금 좀 많이 못 갈 수도 있지만, 해병대 통역 장교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소위가 벌써 국외 출장 4번을 갔고,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엄청 많이 가서, 국외 좀 이따가 Q&A 세션 때 지금 오프 더 레코드로 나중에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그래서 장담하는 거는 해외 출장뿐만 아니라 국내 출장도 엄청 많이 갑니다. 저희 출장 포항에서 복귀한 지 어제 복귀했고, 지금 복귀하자마자 바로 여기 촬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출장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진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은 올해 태국 코브라골드 훈련이라고 아마 들어오실 분들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2월 20일 출국을 해서 끝나고서 이제 그 3월 9일에 복귀를 해서 바로 포항으로,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듯이 MPS 연습 있었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출장 가고, 국내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갔던 나라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일본 오키나와 갔다 왔고, 저기 태국 2번 갔다 왔고, 호주 2번 갔다 왔고, 인도네시아 1번 갔다 왔고, 한 번은 또 어디 갔다 왔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군생활을 거의 3년 했거든요. 지금쯤 오면은 그만 가고 싶습니다. 저도 정착하고 이제 가만히 살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이 지리실 때까지 국외 출장 갈 수 있다는 점만 되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근무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딱 수도권 45분에서 수원역도 가깝습니다. 저희 수원이 굉장히 가까워서 수도권 가는 버스는 한 3개 노선밖에 없는데 수원역 가는 거 다 있습니다. 그냥 그냥 앞에 버스 한 정류장 10몇 분 그냥 걸어가면은 그냥 수원역 가는 버스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 걸리지 않고, 자차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체중 걸리는 시간만 조금 피하시면은 정말 이동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래서 사실 화성 자체도 그렇게 막 너무 외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대 조금만 벗어나서 차 한 10분만 타고 가면서 향남이나 봉남 이제 가면은 사실 뭐 즐길 거리도 많고 문화생활도 뭐 제한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런 건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이 이제 제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들어오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캠프 무적이라고 해서 미 해병대 이제 군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2주 동안 거기 있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군들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날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주둔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포항은 사실 교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오지는 아니죠, 포항이.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비수도권 근무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교통이 굉장히 편한 지역에 속하거든요. SRT로도 수도권 올 수가 있고, KTX로도 수도권 올 수가 있고. 사실 차로 운전을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못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산도 가깝습니다. 부산 가까워서 저는 해군에 친한 해작사에 좀 친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해군 사람들하고 좀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해서 포항도 그렇게 사실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뭐 수도권 근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합 연습하고 이제 훈련 참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FS랑 이제 UFS 자율방송 훈련이라 해서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FS가 이제 3월에 하는 거고 8월에 하는 게 이제 U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작게나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미군들하고 같이 이제 12시간 이제 그 2교대를 하면서 2주 동안 이제 그 통번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통번역을 하면서 외국분들하고 또 많이 친해질 기회도 있고 또 외국분들하고 이제 그 12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12시간 내내 막 쉴 틈 없이 쭉 이어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외국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보내기도 좋고 아니면 이제 다른 한국분 분들이라 해도 좀 이제 뭐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이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 좀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K-맵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교류 이제 프로그램인데 미 해병대 인원들이 그 1년 동안 주기가 있습니다. K-맵 그 한 주기가 4개 정도 될 텐데 그 주기에서 한국에 전개를 해서 같이 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을 해서 이제 각 기능별로 이렇게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뭐 수색이라면 수색이 있고 뭐 공병이라면 공병이 있고 화생병이라면 화생병이 있고 각 기능 전문가들끼리 와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배울 걸 배우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초행장비들이 당연히 미군들이랑 하는 거니까 역할이 크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보람찬 기억을 쌓으실 수 있고 합동사령 훈련 이제 이런 거 훈련 그 사령 훈련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사령 훈련에 초행장비가 탑재가 되면은 같이 저기 그 구명조끼 입고 방탄모 입고 그 땀내 쩌는 거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모래밭에서 뒹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교들은 어디까지나 장군님들이나 영관급 장교분들 혹은 참모의 이제 실무진 분들이 외국군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편성을 해놔서 여러분들을 쓰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그 밑에 제대가 아니라 상위 제대에서의 이제 소통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군과의 그런 좀 오해가 있거나 좀 소통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림팩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시기가 있어요. 저희가 갈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니면 해군이 통행장교를 가가지고 저희가 굳이 안 가도 되는 시기가 있어서 이건 살짝 좀 원이고 코어라 골드는 무조건 갑니다. 누군가는 갑니다. 예, 코어라 골드 저는 갔어요. 올해 당첨. 저는 올해 당첨됐고 작년에도 이제 당첨됐고 코어라 골드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는 더위를 싫어해가지고 덩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추위에 적합한 인물이고 더위에 너무 취약해서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태국 이제 막 관광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과업 끝난 시간 이후에는 자유 시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근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이제 그 일을 하되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뭐 이런 거지 않는 이상 뭐 규율이 어긋나거나 뭐 군인으로서의 위상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활동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유시간 사실 이게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재밌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군들하고 특히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탈리스만 세이버는 호주에서 합니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만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KK도 다 호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KK 이제 IPC, MBC, 뭐 FPC 같은 것도 하고 뭐 기타 이제 그 소요가 있으면 출장 또 가고 호주는 그래서 저희도 요새는 되게 자주 갑니다. 옛날에는 훈련만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상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직접적인 좀 적극적인 주도 참가국 중에 이제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탈리스만 세이버도 호주를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호주는 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자연재 보고 날씨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온화하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 경관도 예쁘고 칸캐스트도 이제 림팩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기수가 있고 또 못 가는 기수가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뭐 많이는 안 간 것 같은데 근데 언제든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몽골은 이제 유엔군 이제 평화유지군 관련된 이제 역할을 연습하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국내 훈련은 말 그대로 이 세 개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해외. 정기 군대 출장 그리고 훈련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훈련을 계획하기 위한 계획회의 이 훈련 때 무엇을 하겠다 하고서 몇 번의 계획회의를 하거든요. 그 훈련에 대해서 외국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한국에서는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화상 채팅을 하게 해도 그 계획회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갑니다. 보통 실무진들하고
이제 그 뭐 대령급이나 장군님 이제 한 분 필두로 해서 그분들이 가시니까 저희도 가는 거고 당연히.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는 곳이 이제 그 미국 저기 DC나 샌디에고, 저희 하와이도 많이 갑니다. 하와이는 이제 그 마포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태평양 해변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해병대에 관련된 업무들을 관할하는 곳이 마포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여기가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행사하는 것도 많고, 같이 이제 활동하는 것도 많고, 훈련 같은 거 계획할 때도 마포팩이랑 같이 의견 좀 많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하와이도 출장 자주 갑니다. 또 올해 또 뭐 하와이 출장이 있긴 한데 뭐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와이는 아직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오키나와도 일본의 이제 미 해병 부대가 이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규모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이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통상 국내에서 이제 하는 활동들을 할 때는 이 오키나와랑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키나와 같은데 가서 좀 즐길 거리가 있고, 태국은 아까 호러볼도 말씀드렸던 거, 호주는 탈리스만 세이버, 최대 연 3회, KK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행사 통역도 이제 좀 겹치는 게 있는데, 방위산업 전시회 같은 거를 보시면은 아덱스나 마덱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서? 네, 한 번밖에 안 계시네요. 이제 그 덱스라 그러면은 이제 디펜스 익스비션이라 해서 이제 그 방산 전시회가 되는데, 말 그대로 방산 기업들 이제 그 국방부나 이제 그 방위산업청 이제 그 주도를 해서 이거를 그 큰 이제 엑스포 같은 데 이제 그 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각 방산 회사들을 불러서 무기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바이어들 막 국내 바이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짜자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해병대 차원에서 장군님들이 막 개최식에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실무진들이 가서 그 무기체계 해병대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이제 그 무기체계들에 대해서 이제 통번역을 이제 저희들이 또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거의 이 두 개는 통상 갑니다. 그리고 또 의전 목적으로도 많이 와요. 우리가 그 외국의 귀빈들, 막 외국의 장군님들을 초청을 하면 저희가 초청을 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의전을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안내장교로도 붙어야 되고, 뭐 교통도 해줘야 되고, 뭐 숙박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저희가 경호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귀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른 이제 그 귀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전에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제공을 해드리려면 외국 분들이 의사를 알고 이제 그런 점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그 의전 통역이 이렇게 붙습니다. 의전 통역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의전에 관해서 좀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의전 안 해봤을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몇 번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지금은 이제 의전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오해 선 행동 안 하고 좀 잘 해 나가고, 해병대 창설 기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해병대가 이제 창설된 해병대 생일이거든요. 미해병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병대가 창설된 날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외국 분들도 모셔놓고 또 행사할 때 그때도 의전 통역하고 행사 통역하고, 그리고 미군 주요 지휘관 이제 교대식, 그 미군들 미해병대가 저희랑 특히나 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대 이제 저희가 주로 교류를 하는 부대의 지휘관, 통상 이제 그 장군님들 한 2스타, 3스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바뀌시면은 저희들이 저희 장군님이 보통 한 분은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뭐 축사 드리고 뭐 그런 거 좀 덕담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도 당연히 덕담 나누시면 저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붙어서 가기도 하고, 지휘관 상호방은 또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휘관들끼리 이제 서로 부대 방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오시면 뭐 사열도 하셔야 되고 의전 행사도 해야 되고 군악 행사도 해야 되고 부대 현황 보고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럴 때 통역장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빠지는 시기가 이제 누구 오신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서울 안보대와 SED 이런 것도 이제 그 위에 있던 방위 산업 전시회랑 이제 좀 맥락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필요한 데 가셔서 뭐 실무 통역을 하시든지 의전 통역을 하시든지 뭐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국가연합을 했을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차출돼서 이제 그 외국 분들 이제 그 필요하신 이제 통번역에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서울소국 기념행사나 인천 생명작전 행사 이제 같은 데도 통역장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이제 서울소복은 이제 해병대가 또 프라이드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물론 해병대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육군이랑 같이 이제 서울을 그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제일 먼저 이제 수복했던 부대로서 이제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전황을 바꿔버리는 이제 그 매우 메이저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또 해병대의 하나의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행사가 해병대에서 제일 신경 쓰는 이제 국내 행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당연히 전생 행사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가서 홍보장 지원을 해드리고 귀빈들 오시면 저희가 의전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뭐 코브라 골드랑 이제 칸캐스트 뭐 이런 국외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인천 산악작전 행사 이게 중복이 되네요. 하나 안 줬나? 팔스라고 이제 해서 그 작년에 보시면은 그 6월에 이제 했었던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팔스가 보면 태평양 산업권 지휘관 심포지엄에서 이제 패시픽 애피리스 리더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이는 마포백 그 거기랑 저희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돌아가면서 해요. 한미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필리핀 뭐 어디야 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뭐 다 껴있고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 출장 갔다고 했잖아요. 그건 23년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고 작년에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또 거기서 고생을 했고 내년 이제 올해는 이제 그 필리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파트너국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외국에서 한다고 해도 당연히 저희 장군님 중에 누군가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같이 통장교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소요가 있습니다. 이전 왜?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또 저희를 또 그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 등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에 10개국 넘게 있고 여기에 이거 아까 여기 한 5개, 6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인 훈련도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세계 말고도 뭐 UAE랑 다양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타고는 사실 통역 장교가 조금 많아서 이거를 좀 엠빵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몇 명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다 이거를 거의 소통을 해서 계획하고 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빵이 뭐냐 사진들을 보면 좀 옛날 선배들 사진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또 여기 또 이제 박진영 선배인데 엄청 지금도 친해서 지금 이제 그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있는 선배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있고 딱 이제 제가 이 선배 후임자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미 해병대들 군복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그 캘리포니아 캠프 펜들타운 갔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캘리포니아에 또 그 미 해병대의 원맨프라는 부대가 있어서 거기 이제 거기 고장입니다. 미 해병대 고장 중 하나인데 거기도 자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친구 보시면 저희 사령관님 현 사령관님이시고 이거 전에요. 저 소위 때 포함해서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여기 있을 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귀빈들 방문해서 제가 통역하고 있는 거고 이때도 이제 지금 전역했던 선배 지금 이제 또 방산회사 가서 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인데 그 선배도 이렇게 좀 의전 통역 같은 거 하고 있고 이 선배도 전역한 선배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앉아 있는 친구 이승민 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작년에 태국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장군님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인자하신 분이고 정말 잘 챙겨주시고 지금도 사령부 계셔가지고 지금 가끔 인사드리거든요. 정말 싫으시고 그래서 뭐 그냥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이제 좀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 통역장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령부의 통역장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다 몰려 있어서 저희들끼리 밥도 같이 먹고 맨날 이제 그 좀 여유 시간 있으면은 제가 커피 들고 찾아가거든요. 선생님 뭐 하실까?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 이제 막 이런 식이고 이제 이런 서로 맨날 장난도 치고 뭐 서로 또 이렇게 힘든 점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주말에나 평일 그 과업 끝나고서 이제 할 거 없으면 가끔 이게 맥주도 한잔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모였냐면 여기 있는 선배가 저녁을 할 때 이제 저녁식 저희들끼리 또 조촐한 저녁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킹콩찌개라고 해서 이제 저희 유관 전통이 있는 곳인데 여기 모여서 이제 그 밥을 한 끼씩 먹습니다. 그래서 한 끼씩 먹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뭐 이때부터 말 넣는 사람도 있고 형 잘가 이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건 이제 저 국방학원 있었을 때 사진인데
그리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머리가 좀 더 짧았다는 거. 이거 여기 목에 보시면 또 뭐가 걸려있죠. 이거 또 제가 해상기수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서 해병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던 선배가 이제 그 전에 사령관님 통역장교에서 했던 선배인데 그 선배도 이제 지금 전역해서 잘 살고 있고 이 친구 이제 저 전임자십니다. 이 선배는 거의 미국에서 한 15년인가 사셔서 거의 영어 네이티브 뭐 하셨고 진짜 열의도 넘쳤고 후배들도 엄청 잘 챙기셨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인상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카고 15년 이제 살았던 그 선배인데 그 선배 항상 열의에 넘치는 떠올렸습니다.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배는 이제 맞네 이 선배가 이 선배 전입니다. 이제 그 사랑과의 통일정력도 했었던 아까 말했던 뭔가 실력이 압도적이라는 선배 있었죠. 그 선배가 이제 이 선배고 이제 이거는 저 제일 좀 비중 없는 있는 듯 많은 듯한 이제 그런 존재고. 그리고 여기 아까 진해에서 다 같이 인간식 한다고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병대 통일정을 입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병대 OCS라고 해서 사관후보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주 동안 동일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이제 그 장교들하고 교육 받고서 다 진해로 갑니다. 진해로 가서 해군 사관후보생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인간식 연습하고 서로 좀 친숙한 시간 가져가지고 서로 같이 치킨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그 11주 또 보냈던 게 많은 좀 도움이 됐거든요. 이제 웬만한 걸로는 이제 잘 패닉을 안 합니다. 이제 11주 받고 나면은 이것도 저 이제 통역 갈때 이렇게 외국 오산공항이나 이제 뭐 평택이나 아니면 뭐 김해든 외국군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다 레드카펫 이렇게 깔아놓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장군님이 오셔서 미츠 장군님 이분은 미 해병대 사령관님이세요 지금 그 포스트하십니다. 의전설도 미 국방부에서 뭐 6번째가 7번째가 그러시고 그래서 이분 내려오셔서 저희 장군님께서 이제 인사하시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드리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뉴스에 막 그 국방사 이벤트, 빅 이벤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나와요. 저 아는 얼굴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통역장교도 옆에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막 미해군 잠수함 입항했다. 제 동기가 나옵니다 사진이. 그리고 그런 반가운 얼굴들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두 개는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이건 캠프 브리스. 이 선배 통역장교 선배였고 저는 캠프 지도를. 이거는 이제 과장님이랑 이제 그 끝나고서 업무 끝나고서 이제 되게 좋으셨던 과장님이셔서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2달 전에도 그래서 하나 소주 한잔 했습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딱 보기에도 좋죠 인도네시아. 저 더운 거 싫어하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군 기지 같은데 이렇게 방문을 해서 미군들이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정보부 받은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게 그 MV-22 이제 오스프리라는 이제 기종인데 미해병대의 또 상징과도 같은 또 기종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한 30명 완전병력 무장이 이제 탑승할 수가 있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비 과정 같은 것도 이제 그 윗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도 당연히 여기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클럽이라고 있어요. 스파이크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그 전방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제 미사일인데 그 스파이크를 운영하는 국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또 이제 그 덴마크나 아니면 또 그것도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해가지고 막 귀빈 대우를 해주거든요. 이런 데 가면 좋은 게 여러분들도 그 실무자 중 한 명으로 취급이 돼서 막 거기서 숙박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막 4성급, 5성급 호텔 방 하나를 여러분들 줍니다. 저는 가서 너무 색다르고 저는 살면서 힐튼을 이렇게 남이 대준 돈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방을 들어가서 내가 호수를 자꾸 찾는다고 이제 이렇게 봤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호텔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미군 장군님이랑 이렇게 악수할 기회도 있고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 선배도 저랑 같은 전 룸메이트 선배였고 표정이 무미건조해 보이는데 굉장히 쾌활한 선배였어요.
저기 또 사진기 있다고 지금 긴장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미국 이제 이거는 상륙 강습함이라 그래서 뭐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공모함은 좀 더 크고 고정익들이 이렇게 런웨이로 쓸 수 있는 이착함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미 해병대 부대장이 이렇게 지휘관을 하는 이제 그 함들이거든요. 통상 해병대가 주로 타 있습니다. 물론 배를 운영하는 건, 배를 이끌고 이제 항해를 하는 건 해군이지만, 여기 있는 이제 그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모든 이제 그 행정 제반 사항들은 해병대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해병대 전투기 팔려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 해병대는 F-22, 그 F-35 전투기가 우리나라 공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자산들, 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저런 데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팔스 2023년에 그 전임자 이제 선배 있었던 그분이 있었기도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막내, 는 아니구나, 한 명 더 들어왔어요.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인데, 이게 여기서 서울시청에서 서울 소국 기념회라고 합니다. 이제 10월 보통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해병대 안 오셔도 그냥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냥 이게 뭐 군함 행사하고 이거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뭐 넋을 기리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뭐 저 선배 얘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CCP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지금 하는 이 FSR, UFS 훈련이 지금 대통령님 이제 점검 바뀌시기 전까지 CCPT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1년에 2번 해서 전반기, 하반기 하는 훈련이고, 저희가 끝나면 빅토리 파티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승 파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훈련 끝나고 다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이렇게 다시 뭐 한미 간의 무대를 다지자, 이런 활동인데, 당연히 저희 지휘부들도 참석을 하시고, 당연히 지휘부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죠, 덕담을. 근데 미측도 그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저희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도 이제 이런 통역 좀 중요한 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기능 관련 이제 회의 같은 거에도 이제 지원을 많이 가고, 여기 보면 양복 입고 있죠. 여기 있는 선배가 정보기능 통역장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기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간에서 많이 보지 못한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선배는 이런 거 많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기 팔스 같은 데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런 거 장비들 탑승해보고 좀 막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선글라스 이런 거 쓰면, 여기 이제 이 친구가 막내, 새로 들어온 친구. 패션 감각이 좀 유독 좀 많이 뛰어나서 이런 거 하는데, 이 친구 이제 호주에서 이제 협조 회의 갔을 때고, 있었던 선배. 그리고 또 영어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아까 보셨던 안경 썼던 이제 막 군장비 많이 탑승하고 있던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가 스쿠버 다이빙 진짜 광팬이었거든요. 주말마다 여기 동해를 가가지고 꼭 스쿠버 다이빙 꼭 해야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가업이 되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 같은 거 정말 많이 찍고, 맨날 여기 사무실에 놀러 가면 선배님 뭐 하실까 하고 들어가면 맨날 스쿠버 이런 거 꼭 가고 막 보고 있고. 방금은 이제 해병대 통역장교로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비오스랑 마리오스라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마리오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요새 나비오스가 이제 해군 통역장교 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도 해병대는 해군 소속인 하거든요. 사실 예하긴 하거든요. 이게 국군 조직법에는 육군, 해군, 공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군이랑 기수도 공유를 하고 인관도 같이 하고, 서로 좀 상륙전을 하려면 해병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해병대를 실어다 줄 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호위를 해줘야 될 호위함들, 그거 다 해군에서 운영하는 전력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랑은 형제 자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항상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교류도 연 2회 네트워킹 파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대를 하시면 3월에 입대를 하시면 6월 1일에 인관을 하시고, 9월에 입대를 하시면 12월 1일에 인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6월 초나 12월 초에 저희가 이제 나비오스 회장단 차원에서 이제 인관 축하 파티
인관 및 이제 저녁 축하 파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전역한 선배들이 이제 좀 앞날을 이렇게 빌어주고 새로 들어온 이제 부통장교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이제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데 애벽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이때. 예, 후배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들의 씀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야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야 막 후배들은 다 지갑 집어넣어 막몇개 밑으로 다 지갑 집어넣어 이러면서 막 본인들이 다 사시거든요. 너무 진짜 재밌으시고 착하신 분들이셔가지고 네트워킹도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복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측이 우선 대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좀 뭐 혹자는 이게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남는 여유 시간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채워 넣으면 또 이거만큼 또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월급 저희는 다른 부대랑 다르게 좀 8시부터 과업을 시작해서 17시에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17시에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16시부터 17시간에는 체력 단련 시간을 줍니다. 저희는 군인이기 때문에 체력을 단련을 하는 것도 과업의 일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휴일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이제 그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군부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13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전투체육 시간을 부여하는 날이 있습니다. 전투체육이 날이에요. 그래서 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국가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참사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 아니면 수요일 전투체육은 사실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 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퇴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무 군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빨리 가서 가족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라 이런 주의로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그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퇴근을 시켜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더 파격적이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요일은 무조건 16시 퇴근입니다. 무조건 매주 16시 퇴근이고 마지막 주 금요일 그때 15시 퇴근. 그때는 이제 그 명칭도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는 그 행복 만들기 날을 작년까지는 이제 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그걸 했을 때 그 행복 만들기 날이라 해서 그걸 했었는데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 행복 만들기 날이고 저 15시 퇴근은 이제 그 드림데이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애들 모두가 이렇게 말하던 꿈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5시 퇴근하면은 이제 그 14시 한 45분부터 막 이제 노래가 들려요. 이제 막 아빠 막 빠라빠라빠라 이러면서 막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다들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금요일만큼은 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도 있고 물론 뭐 누구를 만나느냐 뭐 어디에 있느냐 이건 사실 군대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 모든 분야에 또 적용이 되는 말일 거예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봐온 그걸로는 해병대 안에서는 휴가 쓴다고 했을 때 막 사료를 묻거나 막 반려시키거나 막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 저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휴가 쓰겠습니다. 그랬어? 뭐 묻지도 않습니다. 물론 과업이 있으면은 못 쓰겠죠. 막 누구 부대 방문 하겠는데 제가 그날에 휴가를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도전이죠. 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제 간접적인 표시죠. 근데 그거 아니고 뭐 특별한 과업 없으면은 저 뭐 그냥 이날 휴가를 쓰겠습니다. 그래 써라. 네 연차 네가 알아서 써라. 네,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자유롭게 연 20 며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안 쓰셔도 막 걱정이실 거예요. 이거 연차 다 안 쓰면 이거 손해아닌가? 없어지면 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그 며칠까지는 그 연가 보상비를 이렇게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머지 일수들은 저축연가라고 해서 그 다음 년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축연가 꾸준히 모으셔서 이제 말년 때 3년차 마지막 때 그때 말년 휴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체육 시간이라는 게 막 다 같이 모여서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고 싶은 사람은 뛰고 걷고 싶은 사람은 걷고 뭐 헬스하고 싶은 사람은 헬스하고 뭐 같이 모여서 뭐 스포츠 하고 싶으면 스포츠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막 군대 전투 체력 단련 시간이라고 그러면 막 40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무통 벗고 이렇게 뭐 이러고 뛰는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예하부대, 전투부대들이나 특수부대들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거기들은. 저희는 통상 근무하는 곳이 사령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 같아요. 그냥
일을 해도 돼요. 일이 너무 많으면은 막 이번 주 일이 너무 많이 밀렸다. 아 다음 주로 일 너무 하고 싫으니까 나 이번 주 끝내고 싶다. 막 일한다 해서 아무것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산책을 가도 상관 안 해요. 저 운동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운동하고 헬스장을 가든 달리기를 하든 뭐 수영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사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사람보다 최신식 관사도 많습니다. 요새 이제 워낙 이제 민간 리스 계약 해가지고 더 최신식으로 19년 막 20년 이런 연식이 돼 있는 관사들도 많긴 하지만 저희 사람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여기 보시면 사진 이거 물론 이제 되게 찍으신 분이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되게 좀 결백증 비슷한 게 있으신데 그래도 이번에 심하셨어요. 이번에 막 물티슈 갖고 와가지고 막 맨날 닦으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상태. 다른 선배들 방에 이제 술 먹으러 가든 뭐 놀러 가든 게임을 하러 가든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청결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민간 걸로 다 바뀌었을 텐데 한 15,000원 내나 한 달에? 네. 한 달에 15,000원 정도 와이파이 같은 거 이제 무료고 군인 할인도 있어요. 군인 할인이 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SK나 KT에서 그런 걸 군인 할인을 무대 적용 엄청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관사는 돈을 안 냅니다. 우선 관리비 한 달에 35,000원 끝. 다 하고 전기랑 가스 같은 것도 굉장히 나라에서 후하게 쳐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과원 나갈 때는 히터를 일부러 틀어놓는다든지 뭐 그렇지만 않으면 초과금이 안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온수도 잘 나오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가 있으면은 훨씬 편합니다. 지금 상남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타고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된다. 거리인데 가기도 편하고 사실 자차 없어도 택시 부르면 됩니다. 택시 부르면 거의 어디든 갑니다. 택시 없으면 선배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슈퍼카 역할이었거든요. 마법의 도깨비차 해가지고 선배님의 투싼이 필요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이거 역 부조리 아니거든요. 이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병대 사령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뭐 공지가 올라오고 어떻게 지원을 하라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그 김두보 선생님 학원에도 좀 그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건에 어떻게 지원하라고 되는지 엄청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그 필요 서류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병대에만 지원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해군 해병 6해공 지원하시고 해병대로 같이 지원하시면서 또 이제 그 뭐 본인의 학업이라든지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엄청 바쁘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러다 보면은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놔도 하나씩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거의 막바지에 가서 식별이 되면은 그누로서도 막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막 이런 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래서 서류를 꼭 2번씩, 3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꼭 누락되는 서류 없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월 17일, 5월 24일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 그 통번역은 5월 17일이고 5월 24일은 여기서 혹시 해병대 일반 장교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병대 통역 장교도 하고 일반 장교도 같이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분에 한해서 5월 24일 중입니다. 5월 24일은 일반 장교 이제 필기평가 진행입니다. 그런 분은 5월 24일에 시험을 보셔야 되고 난 통역 장교만 하겠다. 난 일반 장교 하지 않겠다. 이러시면 그냥 5월 17일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타고랑 비슷합니다. 실기평가, 이제 그 통역하고 번역, 이제 통번을 이렇게 볼 거고 영어 인터뷰 이제 면접 같은 것도 이제 저희는 무조건 블라인드로 진행을 합니다. 5월 14일에 근데 저희가 딱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그 지역별 모병관 분들이나 이제 그 간부평가 이제 그 평가 소득이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7일에 해서 이제 그 1차 합격자들 이제 걸러낸 다음에 2차 합격자들을 이제 6월 9일 해서 신체 검사 뭐 그 병원 가서 지금 받으셔야 되고 워낙 그 신분 검사라고 하는 그 방첩사에서
방첩사에서 이제 여러분은 간부기 때문에 방첩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떻게 살아오셨나를 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뭐 내가 강력범죄에 연루가 됐다. 뭐 내가 사상범에 문제가 있다. 뭐 일가족 중에 종북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 나는 국가를 정복할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사실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주권이나 국적 같은 거에 있어서도 혹시나 조금 걸리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막 진행 절차 다 밟아놓고서 다 잘 됐는데 막 나중에 가서 방첩사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주권 있으시네요? 국적이 있으시네요? 이주 국적이 있으시네요? 네.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 좀 보셔야 되고, 체력 검정도 예전에는 그냥 가산점 요소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요소로 지금 바뀐 걸 제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력 100 이제 시스템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이제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뭐 저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체력 수준이 이거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서 크게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차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서류만 잘 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 안 해요. 그래서 필요 서류 이게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해병대 우선 지원서 접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선 두 분이시고 3명. 우선 그 보내실 때 만약 더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4월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서류 같은 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막 한다고 해도 막 나중에 가서도 막 보완해야 될 상황이 생기든지 알고 보니 뭐 누락이 됐다든지 뭘 잘못 보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대비를 할 여유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도 만료 기간까지 제한 기간 데드라인까지 한 일주일 전에는 보내놓으시고 좀 여유를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 평가랑 이제 그 영어 평가 말씀드렸던 이제 통번역이랑 이제 그 영어 인터뷰 평가가 이제 5월 17일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해병대 사령부를 이제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분명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얼마나 뭐 할지 한번 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교통수단을 이동을 해보셔서 여기가 수도권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필기 평가는 저희 사령부에서 안 하고 다 그 평가 이제 간부 평가 장소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일반 장교 하실 분들 아니면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이제 6월 5일 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공지 사항을 이제 6월 4일에서 5일 정도에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 공지사항에 이렇게 뭐 누구누구 합격자 뭐 이거 해가지고 그 이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6월 5일에 이제 명단에 내 이름이 있구나 훌륭하다 하면은 이제 6월 9일부터 이제 6월 20일까지 2차 전형을 이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신원조사 방사사령부 홈페이지에서 해병대만 하는 게 아니라 육해공 장교들 다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거기에 하라는 거 하시면 되고 2차 지형도 신체 인성검사 면접 국민체력 100이 이제 필요됐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그냥 조금 운동하시면서 언제 한번 따놓으세요.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따놓으시면 편합니다. 타고내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냥 준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따놓으시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제 8월 8일, 여러분들이 입영이 9월 1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준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8월 8일에 최종 합격자가 되면은 해병대를 가시겠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1일까지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운동을 조금 더 하셔도 되고, 이제 9월 1일부터는 일반 장교들이랑 똑같이 이제 병영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좀 통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시간에 운동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싸제로실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통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때 많이 놀아보십시오. 이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놓고, 뭐 여행 다니고 싶은데 많이 여행 다니시고, 뭐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으면 시간 보내시고. 이제 그리고 이때도 어차피 저희가 최종 합격자들 저희가 컨택을 할 겁니다. 컨택을 해서 이병이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뭐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뭐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해외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포스티오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야 될 건데, 그거는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기간 내에 못 내면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서류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아포스티유만 없다. 그러면은 좀 이거를 언제까지 받아서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은 되니까 그런 거 있으실 때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요새 혹시 영미권에서 대학을 나오셨다 혹시 계십니까? 한번 대학 외국 대학인데 영미권은 아니다. 혹시 어디에 나오셨어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오셨고 호주, 일본. 아포스티오 뭐 번역 공정 근데 뭐 어차피 군대뿐만 아니라 취업하시려면 필요하시니까 뭐 하나 말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번역 공정을 받아놔가지고 불공국입니다. 불공고 몸이 그때 이렇게 됐어요. 원래 제가 74kg였는데 가기 전에 가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과 이제 술과 거기에 이제 대학생활 때 거의 지워지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미건들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잘 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포스티오 번역 공증이 좀 고민이었었는데 그냥 받아놓고서 뭐 어차피 나중에 취업까지 생각한다 하고 몇십만 원 그냥 쓰고서 받아놓으면 뭐 편하니까 혹시나 또 팁 필요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제가 그냥 꼭 통장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병헌 포항에서 하십니다. 이제 옛날에 진해에서 있었는데 그 헷갈리시지 않게 포항 이제 교육훈련단 장기교육대에 그걸로 유명하시는 나중에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1차 전형이랑 2차 전형이 있습니다. 1차 전형은 이제 여러분들의 통역관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역하고 이제 그 필기가 이제 번역이고 실기가 통역입니다. 그래서 통번역에 대한 게 있고 면접 같은 것도 여기 그 1차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1차 평가에 대한 이제 그 세부 평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뷰가 여러분들 이제 면접 하시면서 그 필기 시험 보고서 그 다음에 통역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보실 거거든요. 면접 때 이제 인터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질문해보고 영어로도 질문해보고 두 개의 언어에 대해서 능통한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사상이 건전한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좀 계단들이 많죠. 여기 들리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뭐 계담이에요. 저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불러내야 되는 거에 인터뷰가 있는 거고 그래서 통역하고서 이제 인터뷰 보고 그리고 이제 필기평가는 영어, 한영 둘 다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빠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도 사실 실무에서 하시면서 통번역이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잘 요약을 했느냐, 얼마나 포인트를 잘 짚어냈냐, 뭐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형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통역관으로서의 이제 그 실력과 이제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봤다면 2차 전형 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군 간부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을 군 간부로서 데려와서 간부 대우를 해줘도 되는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2차 전형은 그래서 다른 장교 후보생들이랑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봐서 이제 그 1차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보지만 2차는 이제 그 별도의 구역에서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각 이게 지역구별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수도권에 계시면은 아마도 김포 저기 이사단에 있는 곳으로 가실 거고요. 저도 이사단에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도권 아니신 분들은 뭐 별도의 거기로 가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연락처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대기 진입니다. 군생활 이제 3년 정도 했고 6월 1일에 이제 대기 진급 예정이고 내년 5월까지 해병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중2중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이제 김은지라는 친구인데 오늘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아쉽게 참석을 못했는데 여군입니다. 이 친구는 아까 그 선글라스 튀겼던 그 사진 넘어가면 아마 저를 사냥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군 통역장교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거, 여군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 그 뭐 그냥 통역장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뭐 그냥 저든 이 친구든 그냥 편하신 분한테 편하신 인원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설명회 전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Q&A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날것에. 날것에.